부득한 저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문제로 먼저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위정교사 의혹이 아니라 위정교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천, 박은영 의원, 참고인, 제가 정동천 2번 만났습니다. 박은영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만나면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묻습니다. 태블릿 PC 충전기 연결잭을 사오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라고 이완영이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두 정의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없습니다. 박은영 과장. 못 들었습니다.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걸 봤다라고 이완영이가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고의로? 없습니다. 저 들은 바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절도한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라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예. 자, 저는 공교롭게도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만희 의원에게도 또 어떤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의 준비도 안 했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한편 우리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 것이 아니라 최순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헌영 과장, 어제 시사인에서 인터뷰한 걸 잘 봤는데요. 지금 고영태가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 보도 이후에 노성일 부장과 통화한 적 있죠? 네, 그 보도를 보고 예.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제 입장에서는 따져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노성일 부장 뭐라 그랬습니까? 18일 일요일에 저녁에 통화를 하게 됐고요. 노승일 부장 말로는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를 어떻게 얘기했길래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 나를 위증범으로 만들고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만드냐 얘기를 하니까 너가 위증하라고 누군가한테 지시받고 너가 위증했다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동춘 이사님께서 이완영 의원 만나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노승일 부장한테 담배 피면서 테라스에서 전달했던 얘기를 본인이 고영태 씨한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저도 처음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님하고 정동춘 이사님께서 만나시고 정동춘 이사님께서는 제가 태블릿에 대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의원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청문회 간사니까 이런 거 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너희 재단에서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정동춘 이사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너가 이거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거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을 됐고요. 예. 그러면 노성일 부장하고 이 통화 내역도 녹취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본 의원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야, 박은영 과장 말에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누구라는 걸 저는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질의를 누굴까 하면서 후배로 노부장! 줄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정말 참네. 이완영 청문회를
자, 저는 따로 정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예?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그러면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 의원은 위정교사를 허위를 주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 박은영 과장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것도 시사인입니다. 시사인에서 밝힌 게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나온 것은 저는 이제 결백을 입증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이 왜 제기됐느냐? 날조된 다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일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과 이만희 의원에게 들어온 우연한 제보. 같은 날 위정 의혹으로 코너에 몰려있던 고영태가 12월 13일 날 박은영이가 위정교사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고영태 예측을 해놔놓고 언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12일 날은 5시간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는 야당 의원, 이후 또 노성일과 또 중앙일보 간의 인터뷰, 위정교사라 몰아세우며 사태를 운운하는 야당의 총공세, 저는 잘 짜여진 기획된 정치 공작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을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연결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에서는 박영선, 고영태, 이 문제도 함께 특검 조사를 요청합니다. 예. 엄밀하게 식당에서 청문회의 주요 정인인 고영태를 장시간에 걸쳐 만난 동료 야당 의원의 행위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개된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가 데려온 제보자를 그 기자와 비서관을 동석시키고 사무실의 문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제보자를 만난 것이 무슨 위정을 교사하거나 모의를 위한 자리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청문 과정에서 정인으로 채택된 정동춘을 만난 것은 이완영 의원의 요청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헌영 참고인, 네, 15일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헌영 참고인은 본 위원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동춘 참고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물을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제 질의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13일 날 월간 중앙에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측을 했겠습니까? 저는 제 제보자를 만난 것은 13일 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9시 50분.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고영태 정인이 먼저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박헌영 정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노승일 부장이 고영태 증인에게 제가 기존에 본인에게 해왔던 태블릿 얘기라든지 태블릿 얘기라는 것도 간단합니다. 딱 3가지입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이 들고 다니는 걸 봤고 그 책상 안에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잭을 사오라고 시켰었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까지 하시죠. 우리 노승일 참고인 조금 전 박헌영 정인의 작헌영 참고인의 얘기에 대해서 예, 예. 어떻게 해서 제가 제보자를 만난 것은 고영태 정인이 이미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였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제가 그것을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의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과 이완영 의원님이 정동춘 이사장님을 만났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건 거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박헌영 과장이 테라스에서 2층 테라스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동춘 이사장 이완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태블릿 PC는 절도로 그 다음에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로 기사를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부탁을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고 박헌영 과장이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과 밥 먹으러 가는 이동 중에 박헌영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이 올 건데 나는 최순실의 지시로 WK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고영태 책상이 남아 있어서 최순실한테 전화를 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건 고영태 거니까 놔둬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박헌영 과장이 뭐라 거기까지 하냐면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책상에 보니까 태블릿 PC와 카메라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더라고요. 정동춘 참고인. 네. 12월 9일 이완영 의원 사무실에서 저를 본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청문회 질의와 관련해서 본 의원과 한마디라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이만희가 정동춘 위원장한테 박헌영이한테 전달하라고 하면서 위증을 공모하거나 교사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모든 증인들한테 가능하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동춘 증인한테만큼은 저의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자리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단의 상황이 여러 가지 검찰 조사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재단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국정농단의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또 정인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러한 국정농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시겠죠? 예, 지겠습니다. 정동준 증인.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밝힌 그 문건의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국민들 앞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왔던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오면서 무엇을 대하고 진실된 내용만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문건 작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온 정인이 이 자리에서 무슨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사죄하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녹취록은 12월 9일 날 만들어진 녹취록이 아니라 12월 13일 언론사의 기자와 비서관이 제보자를 데려온 자리에서 녹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